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즈맵의 임유봉입니다. 네,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전공을 했었었고요. 이제 2015년도에 플라즈맵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만든 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열심히 이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즈마, 이제 에너지, 좀 동떨어진 이 두 단어를 저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이 각각의 필요한 저희 전문 용어들이나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 드려보려고 자료들을 준비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라즈마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용어로는 이제 제4의 상태, 한 번 더 풀려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물이라고 한다면 얼어 있을 고체 상태는 이제 얼음, 그리고 액체 상태는 물, 그리고 기체 상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수증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 에너지를 넣으면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은 에너지를 주관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덱스하게 들어간다면 하이 에너지 일렉트릭 가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기를 띤 기체 로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제 플라즈마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상태는 제4의 상태, 조금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띤 높은 에너지의 가스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플라즈마를 조금 더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게 플라즈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다, 낮다를 이제 말을 하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온도가 됩니다.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를 온도로 보통 표시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아는 것은 왼쪽의 그림처럼 이제 온도계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뜨거운 거고 아래에 있으면 차가운 거고. 하지만 이제 플라즈마와 같이 정말로 높은 온도를 가지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이런 그 가스의 경우에는 이런 온도계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높은 에너지라는 것과 온도 이제 혼선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이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 상태가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의 온도로는 몇 도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에너지의 이동 때문에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힛, 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정의가 되게 돼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열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전도, 컨덕션이고 그 두 번째는 컨벡션, 세 번째는 라디에이션. 이 세 가지 방식이 대표적으로 열의 교환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열 교환 방식 컨덕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T2, T1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개의 다른 온도가 있을 때 높은 온도에서부터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이 T1에서 사람을 만졌을 때 T2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을 사람이 열을 에너지를 받게 되고 우리가 뜨겁다라고 하는 이제 Q의 양으로 보고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은 것은 열의 이동은 온도의 차이랑 그 거리뿐만 아니라 물질의 재질에 따라서 K라고 하는 thermal conductivity에 의해서 이게 절정이 같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겨울에 어떤 한 이미지를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보여드렸는데 1번 우드, 그 책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어있는 그 얼음, 그 물 쪽, 그리고 어떤 그 라드가 있는 그 봉이 있고요. 메탈로 된. 네 번째 그 나무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상태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들을 회사에 있는 팀원들에게도 많이 했는데 정말로 헷갈리는 것이 아까 온도의 정의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립니다. 아마 고민을 하시고 답을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을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온도는 똑같다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하는 게 더 맞는데요. 얼마나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온도는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K라고 하는 thermal conductivity가 열을 잘 전달시키는 것이 높은 재질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3번 바로 스틸이라는 재질이 가장 높은 K값을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 차이가 나고 똑같은 그 단위 거리에서도 열량이 많아서 우리가 손에서 온도가 우리가 T1으로 높은 온도에서 T2라고 하는 그 대상체의 온도 똑같은 온도 차이라고 하더라도 K가 크기 때문에 빼앗기는 열이 많고 빼앗기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차갑다
라고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물건은 3번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해서는 이 현 그림에서는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환경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온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만약 온도 차이 났다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이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험이 나오더라도 그런 답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태양 전지가 나왔었는데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열을 받아서 라디에이션 방식이든 태양에서 나오는 다양한 포톤들을 받아서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가지길래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인가? 에너지로 환산을 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이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을 한다면 거의 2천만 도, 1억 도의 에너지를 태양 중심에 가지고 있고 그 표면의 온도는 5,500도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높은 온도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코어에 있는 플라즈마가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똑같은 그 에너지를 내부에서 생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수 있고요.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첫 번째 그 도움을 주는 원인이 플라즈마다. 플라즈마가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의 가스들로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구에서는 에너지를 받아서 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플라즈마는 전 우주에서 99%의 상태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상태에 해당하는 그 물질이다라고 한 개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NFRI에서 이제 그 K-STAR라고 하는 이제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지구상에 태양을 만들겠다. 똑같은 이제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켜서 그 플라즈마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로 만들겠다라는 게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서 거의 1억 도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본다면 플라즈마는 정말 뜨겁구나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에너지의 온도 상당히 애매한 그 경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어떤 이 2만 도에 해당하는 이 플라즈마를 사람 머리에다가 바로 피부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도가 높다 낮다 차갑다 뜨겁다의 그 차이점처럼 온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뜨겁지가 않습니다. 플라즈마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분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플라즈마 메디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대표적으로 창상 치료나 그리고 암세포를 치료한다던가 멸균을 한다던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라즈맵에서 하는 그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플라즈마 멸균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플라즈마의 높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공중에 떠다니는 그리고 어떤 의료기기에 묻어있는 미생물들을 플라즈마로 때려서 이 효율적으로 이제 살균을 해낼 수 있고 세계 최초의 7분이라고 하는 기존의 100배, 10배 빠른 고속 플라즈마 멸균기를 개발을 해서 FDA 인증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만드는 플라즈마는 거의 2만 도, 3만 도에 해당하는 높은 온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사람 피부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이제 열적 영향은 주지 않는 실제로는 차갑지만 그래서 콜드 플라즈마를 이용한 말이 안 되는 2만 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 플라즈마를 써서 멸균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제품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부분입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제 결국엔 전기 에너지를 써서 다시 플라즈마를 또 만들어내서 이 플라즈마가 좋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에는 무균성만큼 중요한 게 불순물들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임플란트라고 인체 특히나 치과에서 사용되는 이 임플란트 표면에는 마이크로한 다양한 파티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5년이라고 하는 보통 일통 과정 중에 공기 중에서 생기거나 멸균하면서 생기는 이런 다양한 불순물들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표면에 묻어있는 하이드로카본이라는 불순물 CHX를 CO2, H2O로 제거를 해서 깨끗한 표면을 만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체 적합성을 높여주는 기술. 다양한 플라즈마 적용처들이 있고요. 저희 회사가 플라즈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회사 명칭을 만든 것처럼 보다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장에서 스마트하게 기술들을 적용해 나갈 것을 저희가 제 플라즈마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빨리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